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중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성적과 그다음 중학교 성적 정말 많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학업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상하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나름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고등학교 때가 왜 이렇게 안 되지? 똑같이 저 옆집 친구, 옆집 아이랑 같이 똑같은 학원 보내고 똑같이 공부하고 그 옆집 아이도 평균이 98점 나오면 우리 아이도 98점 나왔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갑자기 확 벌어지지?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학업 격차가 벌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절대 그건 아닙니다.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고등학교 때 벌어진 게 아니고 이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서서히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이것을 캐치 못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들은.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왜 그러지? 그게 중2 때부터 여러분들의 우리 어머님들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습니다. 종종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자유학기제라는 건 그 취지는 좋아요. 시험 부담 없이 뭐 다양한 소질과 그다음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 중심 운영되다 보니까 반면에 중학교 2학년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빡 쏘아 보여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때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자, 중학교 2학년 때에도 이제 시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 학업에 소홀한 학생들이 중2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 해요. 근데 먼저 중2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면 이미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고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 그때부터 시험 공부하고 학업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려워해 힘들어해. 그러면 이것은 학업 격차가 발생한 신호로 보셔야 되고요. 또 이 점도 어머님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이 90점대 중반 나왔어. 중반 이상 90점대 이상 나왔어요. 그럼 와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 그땐 결과만 보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정말 그걸 하기 위해서 너무 힘들게 공부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냥 가볍게 공부하면서 이제 꾸준히 공부했던 아이들은 가볍게 공부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나온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우리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힘들게 공부해서 평균이 좀 점수가 나온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게 나온 경우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학업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결과만 보면 안 되고요. 아이들의 학습 태도, 아이가 공부하면 얼마나 어려워하는가 그 점을 어머님들이 옆에서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마다 또 틀려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중간, 기말 다 보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기말만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기말만 보는 학교 같은 경우가 시험 범위가 많아요. 왜냐면 중간, 기말 나눠져 있으면은 나눠서 보거든. 근데 기말고사만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그 중학교 있는데 세상에 중간고사 범위까지 한 번에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또 이렇게 핑계를 대는 그런 어머님들도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 아이가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하지 않나요? 어떤 중학교 같은 경우는 1과에서 3과, 아니 4과, 6과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우리 학교 1과에서 6과까지 보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차피 어머니는 이 점 생각하셔야 돼요. 1과에서 6과까지 공부량이든 교과서 전체든 간에 공부량은 고등학교만큼 따라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량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학업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중학교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1과제 3과까지 시험 보면은 아이들이 정말 바닥에 아이들 하더라도 정말 몰아치기 시작하고 뭐 계속해서 풀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정도 시험범에 적응된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시험범이 상당히 많거든요.
양도 많아요. 공부 분량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중학교 패턴에 적응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이 또한 거기서 어려워하면서 처음엔 열심히 하겠죠. 그러다가 공부량이 안 줄어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쳐요. 그러면서 대충 저중, 나오겠다, 대충 저중해요. 점수 절대 나오지 않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뭐 하게 되죠?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낙심을 하게 돼요. 와, 내가 중학교 때는 이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이것밖에 안 되나. 그래서 낙심한 학생, 제가 정말 본 학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때 탑으로 달렸던 아이들, 고3 때 결국은 6등급으로 끝난 학생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학업 격차를 결과로만 보지 말고 우리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 건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잘 아이가 스스로 잘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지, 만약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정도 나온 건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은 뭔가 조치가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중학교 2학년 때 결과보다 아까처럼 아이 혼자서 힘들거나 학교 수업을 따라하기가 좀 힘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고등학교 선택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정말 내신 따기 어려운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내신은 좀 이렇게 비교적 따기가 쉬운 고등학교도 있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아이를 옆에서 좀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학원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 한번 해보세요. 뭐 선생님 계시다라면 학원 선생님 좀 솔직히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렵게 푸는 건지, 그 다음에 진도를 잘 따라. 왜냐하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잖아요. 학교 수업도 하겠지만 진행학습, 선행학습 하니까 잘 따라가는 건지 그것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학원을 거의 뭐 정말 오래 했습니다. 거의 뭐 이제 대학교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거의 한 20년 동안 이제 이렇게 20살 때부터 20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쳤었는데, 일단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물어보면은 일단은 좀 싫어하는 소리는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희망을 좀, 그래, 아이 열심히 해요. 뭐 좀 학원 수업도 열심히 따라오려고 하고, 집중력도 좋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오히려 좀 이게 종종 이제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머님이 계속해서 막 물어,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힘들잖아요. 힘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꼬치꼬치 캐물으면 선생님들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물어보죠. 우리 아이가 좀 잘 따라가나요? 좀 어렵게 따라가나요? 진도에서도 좀 어떤 아이가 물어보시면 좀 이 점에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업 격차가 벌어진다면 중2 때 잡으셔야 됩니다. 중2 때 그것을 캐치를 못하고 중3 때 올라갔어. 중3 때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아이들 중3 때 더 힘들어요. 점수가 좀 중2 때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어머님들의 주변에서 잘 캐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제가 그 개인적 의견이지만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 첫 번째가 이 아이들이 처음에 중학교 2학년 수업을 들어왔을 때 중2 내용을 못 따라한 이유가 중학교 1학년 학업과 중학교 2학년 학업의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중2 수업을 힘들게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1, 2, 3 다 연계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제대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중학교 1학년 과정 얼른 캐치해서 이해해서 아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공부하다 보니까 학업 의욕이 저하된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자, 중학교 학업에 탄탄해야지만 성공적인 고등학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학교 학업에 탄탄하다라는 건 단지 중학교 내신과 공부량과 뭐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는데 당연히 이 점도 학업에 포함되는 건데, 저는 이것만 보고 나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라는 것은 저는 솔직히 보지는 않아요. 뭐까지 저는 항상 보여야 되냐면 아이가 학교 수업을 따라갈 때 슬슬 이해를 잘 하는지, 그리고 아이가 혼자서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게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아이의 학업 역량도 같이 평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데 중학교 학업 결과만을 보고
탄탄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아이가 올라가면 내신이 떨어지면 왜 그러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어머님한테 이제 상담 전화가 와서 이제 상담을 진행했는데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거기 평균이 뭐 93, 94 그게 안 떨어진 학생이 있어요. 안 떨어졌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갑자기 내신이 3등급, 4등급 나오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5등급으로 떨어진 현상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 이해가 왜 그러지? 중학교 때는 탄탄했는데 그런데 그 학생의 제가 스타일을 딱 보고 공부량이라든지 따라가는 것을 좀 보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보니까 그 점이 부족한 학생이었던 거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도 어머님들 좀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업 결과와 학업 역량 그 점을 중2 때 좀 잘 옆에서 좀 거기 근데부터 감시하시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옆에서 잘 한번 지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